폴정의 코칭 사용 설명서. 고수들의 비밀 병기 15가지 코칭 기술. 15가지 코칭 기술이란 토머스 레너드에 의해 1994년에 ICF가 설립된 후 코칭의 표준과 윤리 기준이 정립되었고, 코칭 트레이닝 과정을 통한 전문 코치 양성과 코칭의 세계적인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레너드는 더 많은 코치들이 양산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7년에 다시 IAC를 만들었는데, 이 기관은 이후 수만 명의 회원들과 함께 코칭 문화의 확산과 코칭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5가지 코칭 기술은 IAC 인증 코칭 기준입니다. 이 기술은 ICF의 11가지 역량과는 다른 측면의 고도한 코칭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객의 까다롭고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빠른 성과를 도출해내는 데 큰 힘을 부여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역량 기술의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CF의 코칭 기술은 코칭의 실용화를 위한 행동 목표, 계획, 상호 책임 시스템 구축 모델을 중심으로 한 1세대 코칭인 반면, 15가지 코칭 기술은 인간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사람의 감정 수준까지 들어가 존재인식, 행동 목표, 계획, 상호 책임 시스템을 갖춘 2세대 코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코칭 리더십 역량의 측정 기준을 ICF 코칭 기술이라고 한다면, 2세대 코칭 리더십의 측정 기준은 IAC의 15가지 코칭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코칭은 양자물리학, 과학,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연구와 임상을 통해 밝혀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빠른 성품 변화와 행동 변화를 이뤄내는 3세대 코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코칭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을 통해 깊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IAC의 15가지 코칭 기술은 각각 독특한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심도 깊고 고도한 코칭 이슈를 해결하는 데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현재 세계 전역의 전문 코치들이 코칭 현장에서 90% 이상이 이 기술을 사용할 정도로 그 효과와 탁월성이 입증된 중요한 코칭 도구입니다. 이제 그 15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열정 불러일으키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대화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뜻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하게 되면 단번에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므로 코칭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화의 영어 단어는 provocative conversation입니다. provoke란 단어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주어 동기를 부여하고 내면으로부터는 무언가를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대화는 어리둥절한 질문, 심도 있는 질문, 의혹을 가진 질문이라는 3가지 기본 패턴을 사용하며 진행됩니다. 탁월함을 도출하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인간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진 자질에 있어서도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탁월함으로 번역된 greatness는 특히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자질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작용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탁월함을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어릴 적부터 경쟁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그 소유의 정도에 더 민감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치는 진정으로 고객의 탁월함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자신의 잠재력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 현재 직면한 도전이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객이 현재 발휘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객 자신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탁월함을 발견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서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나 탁월한 것 또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고객의 탁월함이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식별하기. 중요한 것을 식별하기라는 기술은 문자적 의미 그 이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증상이나 급한 것 또는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동기 가치가 무엇인지, 즉 이 사람을 움직이는 내면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특별히 큰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우선순위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식별하는 기술이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고객이 최근의 우선순위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티븐 코비의 시간 4분면과는 다릅니다. 시간 4분면이란 일의 우선순위를 4분면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1분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것, 2분면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3분면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4분면은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분면에 긴급하고 중요한 것과 2분면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에 시간을 집중하고 3분면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며 4분면에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미루거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 2분면 가운데 1분면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서 2분면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계획적으로 배정하여 이를 성취해 나가야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식별하기 기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것입니다. 고객은 코칭 한두 세션마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간 4분면에 따라 바뀐 우선순위를 코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할 점은 우선순위가 바뀔 때는 그 이면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이 성장을 회피하고 있거나 어떤 특정 행동을 꺼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치는 제3의 길을 가지고 고객의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고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에게 절실히 필요한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거나 엉뚱한 방법으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식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 필요가 단지 성취감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할 때 그 동기가 성공이 아니라 자격지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식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코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의 귀를 가지고 듣게 되면 고객의 말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면의 울림이 어떤 식으로든 고객의 말 가운데 단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식별하기란 바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고객을 즐기기. 15가지 기술을 정리한 토머스 레너드는 25년을 코칭한 후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즐긴다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즐긴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춤을 고객이 밟는 스텝에 따라 고객이 이끄는 대로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객과 상호 협력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즐긴다는 말이 고객의 행동만을 용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보통 용납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든 수용한다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즐기는 것은 행동을 넘어서서 고객의 존재 자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긴다는 것은 고객의 상태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고객의 실수까지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코칭 중에 완벽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코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코칭은 고객이 실수할 때 일어납니다. 고객이 코칭 대화를 잘 소화하지 못하고 핵심을 벗어나 자꾸 주변 얘기만 하거나 실행 계획을 잘 수행해 오지도 않고 코칭 약속에 번번이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주고 그의 속도에 맞춰갈 때 고객은 코칭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을 즐긴다는 것은 현재를 즐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염려, 슬픔, 기대, 나태함 등과 같은 모든 것이 현재 그에게 있는 원래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 즐기기인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의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코칭 실력, 성격, 자질, 스타일, 실수까지도 모두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고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고객이 여러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려는 이면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하다 빚어진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고객을 판단하거나 의심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코치가 자기 자신을 즐기지 못하면 고객 역시 반드시 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서로가 코칭을 즐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원 환경 조성하기. 환경 조성은 코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조성이 없는 코칭은 재미있고 좋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행동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성해 줄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코칭과 다른 대화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의 뜻을 뒤집어 해석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가 3일이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구조를 실패하지 않는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목표와 방향은 개인 스스로 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서 갑에게 적합한 환경이
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환경이 잘 조성되면 코칭은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조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 사람, 상황, 여건, 그러한 환경을 만나야 하며 코치는 고객에게 적합한 환경 조성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을 노출시키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스스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치는 고객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치는 고객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적으로 말해 변화와 성장의 열쇠가 고객 자신의 동굴에 숨겨져 있지만 그 동굴은 어둡고 미로가 나 있어서 고객 스스로는 좀처럼 찾기가 어려운데 이때 코치가 손전등을 켜고 자신이 거울이 되어 동굴 안을 비춰줌으로써 고객이 스스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객이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치는 고객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고객의 재능과 신념, 습관, 에너지 상태 등을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치는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존재를 찾는 심리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제대로 확장하기.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특히 현재 당면한 어려움이나 과거에 겪은 실패의 경험들,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과 같은 것들에 마음이 묶여버린 나머지 자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그것을 활용하고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뭔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목표도 가지지 않고 그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코치는 고객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도전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기술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는 하지만 고작 10%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20%의 노력으로 달려가기만 해도 목표 성취는 물론 사회가 바뀔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코치는 고객의 노력을 확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내로 100가지 아이디어를 낼 것을 제의하면 처음에는 몇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해서 이끌어내면 100가지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0가지만 선택해서 집중한다면 실제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치는 고객의 생각 및 노력을 확장시켜주는 자극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이 잘하는 것을 더욱 살려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틀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전략, 방법 및 새로운 과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포착된 직관을 나누기. 고객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목표를 찾고 행동을 디자인하는데 코치의 직관과 관찰, 암시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치가 보고 느낀 것을 고객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고객은 그로 인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 도중에 고객이 눈을 깜빡거리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겸연쩍게 웃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객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특별한 영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혹 고객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내가 본 것이 틀리지는 않을까? 코칭 대화가 깨져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성급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또는 의심 때문에
직관을 나눠야 할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관을 나눌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한 가지는 고객이 판단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결정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치는 이전보다 더욱더 자신의 직관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직면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보다는 직관에 의존해야 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코치는 끊임없이 직관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함을 인식하기. 이것은 고객의 완전함을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부부싸움을 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의 삶에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고객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인식시키기의 원 제목은 Recognizes Perfection in Every Situation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과 경험, 사건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완전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 뒤에 있는 긍정적인 면, 즉 부정적인 에너지에 가려져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게 되면 그동안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잠식된 채 살아왔던 삶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강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는 react와 respond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reacting은 아픔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적응하지 않고 피하거나 그대로 자동적인 반사 행동을 하거나 멈춰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responding은 고통에 직면할 때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reacting은 환경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반해 responding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마틴 루터 킹이나 만델라, 간디와 같은 위인들은 모두 responding을 한 인물입니다. responding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 앞에서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함은 그것을 발견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발견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때 나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치는 고객이 자신의 억울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고객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인식하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실패나 좌절, 암에 걸렸거나 회사가 부도났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가 고객이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긍정적인 면과 에너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코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항해하기. 호기심은 한마디로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느끼는 호기심은 코치와 고객이 함께 배를 타고 해상 공원을 유람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의 길을 고객이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화의 방향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중요한 이유는 코칭에 활력과 창조성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코칭 관계에서는 코치가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주고 새롭게 관찰되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고객을 완전히 신뢰해야 하며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에게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코치의 유능함의 한 가지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슈를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요. 첫째는 프레임워크로서 코칭의 50%가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코칭 프레임워크는 정보 노출, 목표 설정,
액티브 코칭, 자기 존재 인식, 후원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직관력입니다. 이 직관력은 호기심에서 나오며 호기심을 가지려면 코칭 대화의 키를 코치가 놓고 고객이 잡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치가 키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코칭료 때문입니다. 즉,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임하고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면 코칭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무의식 차원의 직관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항해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답을 기대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칭 세션을 망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코치의 질문을 통해 고객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코치 훈련을 할 때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에게 시행해서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코칭을 매우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챔피언 만들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 성과에 대한 압박, 경쟁,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격려와 지지보다는 충고와 지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은 내재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고객에게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자 확실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지지와 후원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강한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객을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은 코칭의 모든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객 챔피언 만들기는 고객 띄우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객을 띄운다는 것은 고객의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힘이 나도록 코치가 독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힘내세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그래봤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어요? 한번 해봐요. 저는 당신이 해낼 것이라고 믿어요. 와 같은 말이나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해봐요. 와 같은 과장해서 하는 말은 고객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 챔피언 만들기는 그처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변화와 성장을 돌아보게 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함으로써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거 있는 인정을 통해 고객 스스로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코치는 그의 모습에 흥분하거나 놀라움을 보여주는 일종의 선인식, 후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 스스로가 내가 챔피언이구나.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나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었구나. 하고 챔피언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코치는 그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힘껏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 있는 인정이란 고객이 한 행동이나 성장, 변화, 꿈, 성격상의 특성 또는 일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나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 자질, 타인에 대한 봉사, 고객이 가진 느낌, 통찰력, 번뜩이는 아이디어, 중요한 순간 등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즐기기. 진리를 즐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과 연관된 환경에 대해,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즐기기입니다. 이 기술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이 진리를 살펴보고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엄연히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에 대한 이론에 어느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옳고 정직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옳고 정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때에도 지구는 여전히 둥글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다만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그 진리에 대해 흥미를 갖고 살펴보거나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리 즐기기는 정직을 말하기와는 다릅니다. 정직을 말하기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주관적인 현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필리핀의 한 깊은 오지의 동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발견되었는데 그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 주관적인 현실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현실은 전쟁 종료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해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우리가 죽어도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 즉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며 그 중에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장까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 영역으로 들어가기. 이 기술은 사고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새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코칭이 지루해지고 뻔히 예측되어서 코칭을 받는 매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새 영역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코칭의 진정한 매력은 고객이 코치를 만나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통 초보 코치들은 고객의 문제 해결이나 당장 얻게 될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보 코치와 마스터 코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성과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인식의 변화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매달리지 않아도 고객의 인식이 확장되고 변하게 되면 스스로 뛰어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을 변화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코칭 주제를 다루기 위해 그 주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제를 벗어난 새로운 영역을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는 것은 코칭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어떤 세계적인 마스터 코치는 한 고객이 3개월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영역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20년 동안 코칭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반응하지 말고 새로운 주제를 끄집어내어 인식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 또는 구별되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모델이나 행동 양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목표와 결과를 찾아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고 행동하도록 초대할 때 고객은 새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생각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갖게 하는 기술이 바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호기심을 가지고 항해하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그냥 뚜껑을 여는 것이라면 새 영역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부 포함하는 반면에 새 영역은 미래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특별히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이지만 새 영역은 새로운 생각이나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항해합니다. 물론 새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호기심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새 영역 확장은 반드시 한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의 인식을 넓혀주고 고객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코치가 그렇게 할 때 고객은 틀림없이 열정을 갖게 됩니다. 깨끗한 대화하기. 깨끗한 대화하기란 한마디로 고객과 코치가 겉도는 대화를 그만두고 본질이 되는 진짜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칭 과정 중에 이러한 깨끗한 대화를 방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체면이나 불필요한 칭찬, 자신을 노출시키기 싫은 두려움, 편견, 선입견 등이 그러한 장애물에 속합니다. 또한 목소리가 너무 낮고 단조로운 톤으로 대화하거나 듣는 자세가 삐딱하거나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도 깨끗한 대화를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깨끗한 대화의 반대말은 피상적 대화, 겉도는 대화, 일방적인 대화, 과장된 대화, 의도가 깔린 대화, 기득권 대화, 가식적인 대화, 명확성이 떨어지는 대화, 고자세로 가르치려는 대화, 거드름 피우는 대화, 교양 떠는 대화 등입니다. 반면에 깨끗한 대화는 진실한 대화, 마음이 통하는 대화, 순수한 대화입니다. 두려움, 편견, 판단 등 모든 불필요한 것이 제거되는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코치가 자신이 투명하지 못할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할 때,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너무 잘 하려고 할 때, 고객과 대화하기 싫을 때, 잘난 체 할 때, 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대화가 깨끗하다는 것에는 깨끗한 목소리 톤으로 대화 내용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고객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여 경청함으로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치는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과식도 피해야 하며 몸이나 정신이 스트레스나 피곤으로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칭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센터링을 하면서 코칭 준비를 하면 깨끗한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객 존중하기. 고객 존중하기란 정확히 말하면 고객의 인간성을 존중하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신뢰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자랑하려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연약함, 실수, 실패와 같은 잘못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더욱 마음이 끌리고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코치가 고객을 대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마디로 고객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고객 존중하기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저마다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고객 존중입니다. 고객에게 자신만의 성취하고 싶은 마음과 성취 방법이 있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중심적입니다. 사람들은 존중을 받으면 수용하게 되지만 존중받지 못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존중받으면
자기 방어가 해체되어서 더 빨리 변화합니다. 범죄자 앞에서든 동성애자 앞에서든 누구든지 일단 고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코치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고객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속도대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코치는 그 속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코치는 그들만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과제를 수행해 오지 않았다면 일단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란 그 사람의 행동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은 나타난 행동에 불과한 것이지 존재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도 코치는 거짓말이라는 행동에 관계없이 그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